안녕하세요,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칭하는 사기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그만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서민금융진흥원 사칭하는 사기 범행이잖아요.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이런 공적인 뉘앙스를 주는 기관 사칭해서 마치 금융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니까 아무래도 피해 받으신 분들이 쉽게 속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도 그런 피해를 당하셨잖아요. 네, 이분은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이제 67세 법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이셨는데요. 뇌경색 수술이랑 이제 병원비로 인해서 이제 채무가 늘어났던 과정 중에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가운데 광고가 이제 요새 많이 뜨니까 거기에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하신 1,000만 원보다 3,0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니까 기존 대출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다가 너무 이제 안심을 하신 거죠. 1,000만 원 시점인데 3,000만 원까지 된다고 거기다 하니까. 금리까지 낮춰준다고 하니까 햇살론 같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이제 개인 인적 정보를 다 넘기신 거죠. 그리고 이제 대출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 채권사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근데 그 저축은행이라고 한 사람도 사칭한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쵸? 지금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당장 이제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늘 안에 안 갚으면 뭐 바로 이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심적인 압박을 주시니까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서민금융진흥원 직원분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저희 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까지 갚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출을 빨리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저축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다 막았다. 지금 3,000만 원 대출 실행되려고 했던 것도 부결이 됐다. 일단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또 저축은행 쪽으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제 가상계좌를 부여받으셔가지고 자녀분들한테 빌린 돈, 뭐 보험 약관 대출, 청약 해지 이런 걸 다 하셔가지고 그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하신 거죠.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돈을 오늘 안에 이제 안 하면 보내게 한 거죠. 그러고는 이분이 뭔가 이상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자기 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폰도 이미 해킹이 된 상태라서 이제 이분이 전화한 데는 이제 금감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그분들과 같은 범죄 집단으로 전화를 하신 거죠. 결국은 이렇게 속은 상태가 계속되니까 이분이 계속 이제 대출을 일으키고 기존의 대출뿐만 아니라 더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 범죄 집단의 이제 피해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은 그 자녀분이 뭔가 이상하다 해서 직접 알아보신 결과 그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확인했을 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렇게 연락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바람에 그때서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된 거죠. 결국은 원래도 채무가 있으셨지만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셔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으실 수 없으니까 경찰 신고와 별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이제 상황입니다. 이분도 이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해서 원금 기준 22%만 상환하는 계획안으로 결정이 나셨는데요. 2년으로 이제 변제기간 2년이 적용될 수 있어서 변제금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이제 연금 소득과 택시 운전하시면서 150 정도의 소득이 있으셔가지고 한 달에 48만 4천 원씩 변제하고 원금 기준 4천만 원 이상 탕감을 받는 계획안으로 진행이 되셨고요. 핸드폰 해킹으로 인해서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안대출을 해보시려다가 오히려 채무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건강도 더 많이 안 좋아지시고 힘들어하셨던 과정에 이렇게 회생 절차를 이용한 이후 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사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산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2년의 변제 기간 진행하던 실무준칙이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부산 그리고 수원회생법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환대출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대환대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무슨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환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생에 들어가서도 금융사끼리 대환대출 한 거는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적어도 요즘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다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 피해
그리고 이를 개인위생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피해는 참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지만 되게 막막한 것 같아요. 저희도 참 가슴 아프고 좀 서민의 이런 급박하고 좀 답답한 상황을 이제 악용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왕 일어나는 일은 일어난 일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 하는 게 또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제도가 비록 이제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인위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그 피해를 일부나마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